2020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온라인 노동인권 토론회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인천 상정고등학교 1학년 이승준입니다. 행사 특성상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의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표해 학생 3분과 현직 교사를 대표해 교사 2분, 활동가를 대표해 활동가 1분과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분들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번 2020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온라인 노동인권 교육 토론회는 유튜브와 줌으로 동시에 송출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교육공동체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은 주제에 따른 개인의 생각과 의견을 밴드에 사전에 공유해드린 패들렛을 이용해 주시고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채팅창을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온라인 노동인권 교육 토론회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인천광역시 교육청 두성훈 교육감님께서 축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급변하는 노동환경 속에서 미래 직업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학생 청소년들이 노동인권의 가치를 공유하고 인식하는 것은 직업 역량을 기르는 것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따라서 오늘 노동인권 교육 토론회가 더욱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진행하는 온라인 노동인권 교육 토론회에서 여러분들이 높은 시민의식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알고 학교 노동인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우리 교육청에서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노동인권 수첩 배부, 코로나19를 대비한 동영상 학습 자료를 제작 배부하여 노동인권교육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최근에는 2020 대한민국 광고대상에서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문, 프로모션 부문에서 2개의 대상을 받았고 공익광고 부문 금상, 브랜디드 컨텐츠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안았습니다. 바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광고 아이디어가 호평을 받아 대기업의 유명 상업 광고를 제치고 최초로 교육청이 광고 대상을 받아 주의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미래를 짊어질 우리의 학생과 교직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노동인권 교육에 희망을 봅니다.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지만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소외되기 쉬운 사각지대에 놓인 우리의 친구들과 이웃들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고 연대하는 겨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교육감님 감사드립니다. 교육공동체가 함께 노동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나누며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교육감님의 말씀이 오늘의 토론 주제와 토론의 목적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온라인 노동인권 교육 토론회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동이 뭔지 아시나요? 노동은 뭔다. 노동이 뭐지? 노동을 잘 모르겠어. 노동은 딱 이런 거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성현님은 노동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동의 사전적 의미는 몸을 움직여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동은 육체적, 정신적 노력으로 얻은 대가뿐만 아니라 노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이나 보람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노동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PPT로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번 PPT 같이 보실까요? 네. 노동의 사전적 의미를 정리하면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라고 하는데요. 성현님은 사전적 의미의 물자를 성취감과 보람도 포함된다고 이야기하신 거네요. 그러면 수현님은 어떻게 또는 노동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하는 노동이란 제 의지가 아닌 모든 것을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동이란 제 의지가 아닌 모든 것을 노동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 제 의지가 아닌 남이 누군가가 시켜서 누군가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부도 일종의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노동의 의미는 그 사람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노동은 돈을 벌고 일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을 할애하는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화여고의 전채연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노동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노동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하인호 선생님,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오늘 우리 지금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노동이라고 할 건가, 그다음에 이제 어떤 행위까지를 노동이라고 볼 것인가, 이거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좁은 의미의 노동하면은 이제 그 시설이나 공장이나 토지나 이런 생산 수단을 갖지 못한 그 노동자가 자기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그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을 이제 노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좀 확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넓은 의미의 노동은 사람이 하는 모든 일, 먹고 사는 걸 포함해서 이제 생활하는 거, 취미로 하는 거, 학생들이 이제 봉사활동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볼 때 그 상품을 생산하고 대가로 받는 임금 중심에 이렇게 노동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좀 확장을 한다면은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많은 노동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습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림자 노동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주부들이 하는 가사 노동, 뭐 돌봄 노동, 이렇게 많은 노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 이제 우리가 노동을 많이 생각하게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생각해왔던 좁은 의미의 노동에서 노동을 확장해서 재구성하고 재정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인우 선생님의 설명을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한번 PPT 같이 보실까요? 네, 노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이 노동에는 이렇게 크게 말해서 그냥 반반 나눠서 이해하면 되는데, 넓은 의미의 노동과 좁은 의미의 노동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맞죠, 선생님? 예, 예. 네. 그러면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한테 좀 노동에 대해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제가 그림을 딱 가지고 왔습니다. 넓은 의미의 노동은 여러분들이 피아노 치고 컴퓨터 게임하고 전화하고 하는 모든 취미 활동을 포함하고 있는 거고, 좁은 의미의 노동은 여러분들이 임금을 받고 노동하는, 흔히 생각하는 노동을 좁은 의미의 노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인호 선생님, 제가 정리한 것 중에 좀 부족한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괜찮은 건가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동에 대해서 노동이 이런 거다, 또는 노동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른 친구들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노동에 이야기 해봤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노동을 하는 걸까요? 다영님은 왜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노동을 해야 먹고 살지 않을까요?
그렇죠. 돈을 벌기 위해서 먹고 사는 거죠. 돈과 노동, 그리고 생활과 노동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그러면 수연님도 노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수연님은 왜 노동하세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공부도 노동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왜 공부를 하세요 할까 물어보면 나중에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도 일종의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넓은 의미의 노동의 관점, 우리 이야기했을 때 넓은 의미의 노동 관점으로 봤을 때 공부도 노동에 포함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연님은 넓은 의미의 노동의 관점으로 봤을 때 공부를 노동에 포함시키신 거네요? 네, 그러면 본인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 네. 그러면 제가 여기 현장에 있으신 분들 말고도 줌으로 같이 듣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강화여고의 권다은님 줌 연결 가능할까요? 들리시나요? 네. 네, 권다은님은 왜 노동한다고 생각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그러면 권다은님이 생각하는 행복은 뭐예요? 뭐 행복할 어떤 걸 할 때 행복한가요? 좋아하는 걸 먹거나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거나 아니면 딴 사람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행복할 때 행복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노현고등학교의 조소연님 지금 연결 가능할까요? 네, 조소연님은 왜 노동하세요? 제가 얻고 싶은 대가 때문에 하는 거기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소연님이 생각하시는 노동은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까 앞에서 말씀해 주신 분이랑 비슷하게 제가 행복하고 싶어서 하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줌 의견은 여기서 듣고 현장에 계신 이대식 선생님은 왜 노동하세요? 예,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고 있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은 행복은 의미와 즐거움이 필요하고 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에게 물자가 꼭 필요합니다. 이 물자를 얻기 위해서 노동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인간이 행복하게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노동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패들렛하고 유튜브 줌 댓글창으로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현장으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데요. 광화역의 정혜빈님 연결 가능할까요? 네. 혜빈님은 왜 노동하세요? 안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잘 안 들리십니까? 그럼 좀 이따 들리시면 다시 연결하는 걸로 하고 다음 분 한번 뵐게요. 임합중학교의 이상영님. 네. 들리십니까? 상영님은 왜 노동한다고 생각하세요? 잠깐만요. 천천히 해주세요. 노동력 제공에 따른 정당한 대가를 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동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영님이 생각하시는 인간다운 삶이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다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천 부흥고의 이선정님 지금 들리십니까? 네. 선정님은 왜 노동하세요? 저는 노동을 넓은 의미의 노동으로 봐서
네, 너무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에 계신 분들 한 번 더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데요. 송한별 선생님, 왜 노동하시나요? 네. 노동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앞서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당연히 즉각적인 대가를 받을 수 있고 그 대가가 우리가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 더 이제 멀리 내다본다면 우리가 넓은 의미의 노동이란 게 결국 자신의 자아 실현이라든가 자신이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소속감 혹은 기여하고 있다는 기여감 그런 거에도 이제 어느 정도 충족감을 줄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을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와 생태계에 분명히 줄 수 있는 도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우리 모두의 성장과 우리 모두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결국 노동이란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함께 애쓰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인생의 내비의 목적지를 찍는다면 이대식 선생님은 목적지를 뭐라고 찍고 싶으신가요?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수연님은 뭐라고 찍고 싶으세요? 저는 아직 그런 걸 생각은 해보지는 않았지만 길? 목표점? 목표점. 네. 그러면 저희 초등학생 대표 성현님은 인생의 목적지를 찍는다면 뭐라고 찍고 싶으세요? 인생의 목적지는 아직 찍지 않았습니다. 네. 의미 있는 삶 또는 아직 찍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채팅으로 본인의 목적지를 찍는다면 어디로 찍을지 의견 올려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본인의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네. 여러분 채팅창 잘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이 없어서 그러면 제가 그냥 네 맞습니다. 농국중 박민수님 거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댓글을 기다리고 있음 행복이요. 네, 걱정 없이 자유롭게 사는 거. 네, 감사해요. 인생의 내비를 찍는다면 다 다르겠지만 저는 행복이라고 찍을 것 같아요.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을 노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동을 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할 것 같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또는 본인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이유가 있고 저희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 것 같아요. 노동은 뭔가 딱 정의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이야기 듣고서 노동은 이런 거구나 하시나요? 성현님 하시나요? 네. 다행입니다. 그러면 노동을 왜 하시는지 다영님은 노동을 왜 하는지 살짝 하시나요? 그러게요. 그러면 함께 접속하고 계신 교육 공동체 분들은 하시나요? 고개를 한번 끄덕여 줘 보실까요? 다행입니다. 다 끄덕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제가 정리한 거 읽어볼게요. 가정녀 중에 윤서희님은 남을 도우면서 살면 좋겠다고 했고요. 전대한님은 나의 꿈을 이루는 거. 장유빈님은 걱정을 떨치고 자유롭게 사는 거. 신민주님은 행복. 정말 여기에 들어와 있으신 교육 공동체 분들마저도 의견이 다양하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시는 분들도 의견이 다양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토론회가 오늘 조금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노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노동이 뭔지, 노동을 왜 하는지. 노동이 어렵고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셨던 게 이제는 내 곁으로, 우리의 삶으로, 그리고 우리와 같이 있는 것 같다고 좀 느껴지시나요? 고개를 끄덕여 주실래요? 네. 제가 생각해봤는데 노동이 과연 우리 삶에 가까이 있을까요? 수연님, 노동이 우리 삶 속에 있나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이대식 선생님, 노동은 저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있나요? 매시 매분 매초 노동이 함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인호 선생님은 노동이 우리 삶 속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삶 자체가 노동이죠. 우리가 노동을 하지 않고는 삶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근데 이 노동이 나의 노동은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노동이 내가 그래서 서로 어울려져 살고 있는 게 이제 우리 인간들의 세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이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 그 주제가 뭔지 아시죠? 그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노동 인권 교육인데 제가 사회를 보려고 공부를 좀 했는데 노동 인권이 너무 어렵게만 돼 있어서 노동 인권을 좀 쉽게 설명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서한별 선생님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네. 노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여러분들이 또 많이 말씀해 주셔서 그만큼 노동이 중요하다는 데는 저희가 이견을 달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중요한 노동을 우리가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심지어 위험한 환경에서 적절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그렇게 되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던져진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결국 노동 인권이라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그만큼 대우받아야 한다. 특히 그 노동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보장해 줘야 한다라는 차원에서 시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선생님 노동 인권은 어려운 게 아닌가요? 네, 선생님 어려운 거 네.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노동 인권 정말 인간답게 일할 수 있도록 또 인간답게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 그런 것이 노동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간이 또는 우리 삶 속에 노동이 있다고 했으니까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꼭 이뤄야 하는 거, 그러니까 꼭 누려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맞죠, 선생님?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은 노동 인권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거든요. 채팅으로 그 의견 말하고 싶으신 분들 남겨주시면 네, 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여기 현장이 엄청 조용합니다.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네. 채팅창에 올라온 분들을 좀 정리해서 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씩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신정중의 윤대훈님 들리십니까? 네, 들립니다. 네. 그러면 대훈님이 생각하시는 노동 인권은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노동인권이란 노동자로서 꼭 보장받아야 되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훈님이 생각하시는 노동자는 뭐예요? 일단 노동의 의미가 대가를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좁은 의미로서 그러면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분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부흥고의 이선정님 들리십니까? 네. 선정님은 선정님은 노동 인권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상생활에서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존중받을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정님이 생각하시는 노동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일상생활에서 하는 모든 활동이 노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정여 중에 이서연님, 네, 서연님은 노동 인권 뭐라고 생각하세요? 서로에게 있어서 지켜야 할 권리죠.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뭘 지켜야 할까요? 권리, 아까 계속 말했던 것처럼 인생에 있어서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필요하고 너도 필요한 관계라고 생각해. 그러면 서연님도 삶 속에 노동과 삶은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인명여고의 신주호님, 인명여고의 신주호님 계신가요? 네, 지윤. 네.
네, 신지혜님 한번 의견 말씀해 주실래요? 노동 인권에 대해서요. 네, 노동인권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노동 인권은 노동자들에게 먼저 꼭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노동 인권으로 노동자를 보호를 해줘야만 노동자는 자신이 하는 노동에 대해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되고 이게 일의 능률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꼭 지켜줘야만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해 주셨던 지은님이 보장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뭐 보장받아야 할 게 뭐뭐 있을까요? 먼저 그 일을 하는 시간에서 딱 법적으로 지금 규제가 되고 있는데 그 요즘에 뉴스에서 택배 기사 관련해서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물론 법적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게 실제에서는 잘 적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노동 인권에서 그런 법적인 것들이 실제로까지 행해질 수 있을 때까지 노력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딱 지은님 아셨는지 저희가 이후에 택배 없는 날 그리고 얘기하는 거 맞죠? 하인호 선생님이 좀 이따 설명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선생님 설명 기대해도 되나요? 선생님이 뭐- 아니었나요? 뭐에 대해서요? 이대식 택배? 선생님이셨나요? 이대식 선생님, 택배 없는 날이요. 네, 네. 설명 기대해도 되나요? 좀 이따가. 네, 제가 천천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그 부분 넘어가기 전까지 콩닥콩닥 뛰는 것은 조금 잡아 놓으시고 그러면 다른 분들 의견 들어볼게요. 조윤철님, 인천고등학교 조윤철님 들리십니까? 네. 윤철님이 생각하시는 노동 인권은 뭔가요? 제가 생각하는 노동 인권은 노동자들은 회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동을 하고 그리고 회사는 그 노동자들의 부름에 최대한 권리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의 권리. 그러면 그 권리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임금 시간, 아니 시간, 노동 시간이나 임금 같은 되게 많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걸 네. 노동자들이 바라는 거.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거,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을 들어야 하는 거라고 말씀해 주신 거네요. 네. 그럼 백소임님, 소임 맞으십니까? 네, 소임님. 네, 소임님이 생각하시는 노동 인권은 뭐예요? 노동 사람이라면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대가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차별받지 않는 거 중요하죠. 어떤 부분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청소년이나 외국인 노동자들이 받을 수 있는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셨고 정말 많은 교육 공동체분들이 의견 내주셨는데 저희가 다 담을 수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인권에 대해서 여기 계신 패널분들과 그리고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신 교육 공동체분들의 의견을 다 듣고 나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또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노동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왔어요. 한번 PPT로 보실까요? 네, 여러분들 음소거 하셨지만 음소거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학교 내 노동자에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으면 무례한 걸까? 네, 이 주제거든요. 그 학교 노동자에 대해서 아시나요? 수연님, 학교 내 노동자분들에 대해서 아세요? 네. 누구 계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저희 학교를 청소해 주시는 청소부 아저씨들도 있고 급식을 도와주시는 급식 도우미 선생님들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 수업을 가르쳐 주시는 교사분들도 노동자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학교 내 노동자분들, 여러분들도 학교 다니면서 많이 마주치는 분들인데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
그리고 청소해 주시는 여사님, 그리고 뭐 급식실의 조리사님들이 학교 내 노동자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번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그러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청소해 주신 여사님, 배움터 지킴이 선생님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지 않으면 과연 무례한 걸까? 성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한 분 선생님마다 바쁘게 일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사를 했는데 못 받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례하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억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본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쁘시니까 인사를 하는 게 되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맞죠? 네. 네. 그러면 다영님은 이번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한 분 한 분 다 인사를 해도 그 선생님들은 바쁘셔서 못 받아주실 수도 있는데 그냥 감사하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연님, 저한테 막 엄청 강하게 의견 표시를 하셨는데 수연님 의견이 너무 궁금해요. 수연님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도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만약에 그런 도우미 분들을 보시면은 인사를 드리는 것은 되게 좋은 의미지만 굳이 일을 하시거나 우리가 안 보이는 데서도 일을 하시는데 저는 인사를 안 해도 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나중에 그런 무슨 행사하는 날이 있어요. 감사데이나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사과데이도 있고, 그런 날에도 청소부 아주머니들의 대에 써서 드릴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 저는 무례하지 않고 감사 인사를 하면 더 좋은 거고, 그 학생들이 그 분들에게 욕하거나 그렇게 좀 힘들게 하지 않으면은 저는 그것만 안 해도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네, 수연님 의견 감사합니다. 도림고등학교의 김민균 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다고요? 김민균님 지금 들리십니까? 민균님? 민균님 네, 안녕하세요. 네, 살짝 뉴스에서 기자 연결하는 듯한 느낌인데요. 의견 있으시다고 하셔서 의견 말씀해 주실래요? 학교에서 봉사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인사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입니다.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똑똑똑. 줌 속에 계십니까? 이유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청소하시면서 저희를 보시면 아마 그분들의 아들이나 따님들이 저희 나이 또래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보면서 흠질하실 수도 있어서 그걸 보면서 인사해주시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서창중학교의 장유빈님 들리십니까? 네. 이번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금 제 목소리가 들리실까요? 네, 근데 생각이 잘 안 나세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짧게 읽어드리면 인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도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인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신다고 패들렛에 올려주셔서 유빈님한테 직접 듣고 싶어서 부탁드렸었던 거예요.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 앞에서 나온 중에 줌으로 댓글 적으신 분들 중에 몇 분 정도 살짝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한번 괜찮으시다면 질문 괜찮으실까요, 사회자님? 네, 편하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죄송하지만 여기 살짝 한 번만 위로 올려주세요. 아까
그 인천 논현고등학교의 어떤 분이셨죠? 인천 논현고 박선민 님 마이크 되시면 한 번만 켜주시고 대화 좀 한번 나눌까요? 네. 여기서 지금 선민님께서 예의를 갖춰서 인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사를 안 하면 예의가 없는 건가요? 일단 인사를 하는 제가 그렇게 말한 것은 인사를 하는 것은 예의를 차린다고 사전적 의미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러면 대부분의 네네. 10대들의 학생들은 잠시만요. 다영님 잠시만요. 저희 한번 선배님 의견 들어볼까요? 이 주제에 대해서 제가 한 답변이 인사는 이별 은혜를 받거나 치아를 따위에 대하여 예의를 차림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사실적으로 의미한다고 하는데 학교 내 노동자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 학교 내 노동자분들을 만나면 예의를 갖춰 인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네, 선배님 인사에 대해서 사실 좀 애매모호했어요. 어떻게 인사를 하는 건가. 근데 사전적인 의미를 정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인사는 입은 은혜를 갚거나 취할 일을 따위에 대하여 예의를 차림 또는 그런 말이나 행동을 사전적으로 의미한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굳이 저희가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인사가 다 아니라는 거죠, 선배님? 네. 네, 감사합니다. 다영님 좀 질문에 답변이 되셨을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정중학교의 문대훈님. 네. 네. 이번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인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학교 내 노동자분들한테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과연 이게 무례한가 또는 무례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그분들이 노동을 하심으로써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저희가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무례한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혜빈님, 정혜빈님. 네, 혜빈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들려주세요. 저는 인사를 안 한다고 해서 무례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노동자분들은 학교를 위해서 노동을 해주시니까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예의를 갖추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무례한가 무례하지 않은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정말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 현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패널분 중에 서한별 선생님은 이번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인사라는 행위 자체가 어떤 맥락에서 또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학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꼭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 학생들이 나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그리고 나를 정말 존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구나 라는 거를 정말 진심으로 느끼실 수 있다면 그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뭐가 가장 옳은지 그거는 이제 각자 판단할 몫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분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의견을 좀 정리해 보면 인사를 굳이 하는 게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닐 수도 있고 감사 표현이 아닐 수도 있다. 사람마다 각자 생각과 표현 방식이 다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맞죠,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교육 공동체 분들 의견을 좀 듣는 게 더 궁금해서 의견을 더 내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권다은님, 광하여고의 권다은님. 네, 권다은님은 이번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분들이 일해주셔서 우리가 화장실도 깨끗한 화장실을 쓸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그런 거니까 꼭 감사 인사를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마치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정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다은님 감사 인사 하시나요? 저 감사합니다라는 때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인천고등학교의 김민성님 들리십니까? 네, 민성님은 이번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사가 사람에게 일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노동자 분들께서는 저희가 나이가 보통 많으시기 때문에 그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하는 그 한 가지 예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사하는 건 선택이지만 인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맞죠? 네. 그러면 강화여고의 김지한님, 지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앞서 말하신 분들과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표현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사 인사를 하지 않더라도 해도 무례하다고까지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지만 노동자님들 덕분에 학교에서 급식도 받고 깨끗한 화장실도 쓸 수 있고 그런 많은 편리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감사 인사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의견 주신 것 같아요. 아까도 정리했지만 굳이 무례하다, 무례하지 않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되려 노동자분들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어떨까라는 그런 되려 질문을 받은 마음속에 질문이 남는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제는 택배 없는 날인데요. 이대식 선생님, 아까 네. 택배 없는 날에 대해서 재미없지 않지만 내용이 엄청 자세하고 웃기지만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 그러셨던 것 같은데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괜찮을까요? 예, 그런 설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시대가 돼서 물리적 거리를, 즉 오늘 주문하고 내일 도착이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서비스로 메워오면서 쉴 틈 없이 일해온 택배 노동자들이 지난 8월 14일 하루의 휴가를 요구했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은 특히 올해 코로나19로 늘어난 배송 물량이 허덕이면서 과로로 인한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휴식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전국 택배연대 노조에서 8월 9일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택배 물량이 떨어지는 비수기인 8월 14일에 택배 없는 날을 만들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 택배 노동자는 특수고용 노동자에 속합니다. 근로기준법상의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유급 휴가를 따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쉬고 싶으면 자신을 대신해 배송할 사람을 웃돈 주고 구하거나 동료들과 일종의 품앗이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작년 1월 특수고용 노동자로서는 최초로 단체 협약을 체결한 우체국 위탁 배달 노동자들은 7월 말에서 8월 중순 사이에 금요일과 토요일을 포함해 여름 휴가를 갈 수 있었습니다. 8월 14일에 택배가 없으면 바로 이어지는 15일 토요일에 그리고 일요일 16일까지 3일 휴가를 떠날 수 있으니 국민에게 13일에 택배 주문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쉴 수 없는 노동의 배경, 마음대로 물량을 조절하거나 배송을 천천히 할 수 없고 특수고용 노동자라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있는 만큼 근본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지나다니시는 택배 노동자들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감사의 인사는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들으면서 이렇게 빠져들면서 듣게 되는 설명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좀 과거로 기억을 돌려보자면 13일 날에 이제 목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선생님? 그날 주문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예. 주문을 좀 자제해달라고 이야기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거 그 쿠땡에서 봤던 것 같아요. 맞죠, 선생님? 예, 13일이 목요일이었고요. 14일이 금요일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택배 없는 날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강화여고의 김지한님. 네. 네, 택배 없는 날은 뭐다? 이렇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택배 없는 날은 택배 노동자들에게 하루라도 휴식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천고등학교의 김민성님. 네, 민성님은 택배 없는 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택배 없는 날은 일단 택배가 매일 주문이 들어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께서 휴식할 날이 없으실 텐데 그를 위해서 그 휴식할 날에 따로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돌아와서 우리 아까 주제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PPT로 한번 보실까요? 제가 다시 정리해 볼게요. 이번 주제는 택배 없는 날은 필요할까? 제가 이걸 생각하게 된 게 사실 저희 새벽에 주문해도 밤에 주문해도 새벽에 도착하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거의 3일이나 4일 동안 택배를 못 받았었어요. 우리들한테는 엄청 불편했던 하루? 사실 3일, 4일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택배 노동자들한테 과연 택배 없는 날을 제공 이렇게 좀 하실 수 있게 해야 하나? 과연 이게 꼭 필요한가에 대해서 이번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수연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 저는 택배 없는 날. 그러면 다른 분한테 한번 여쭤봤다가 다시 넘어오는 걸로 할까요? 제가 얘기 조금 보탤까요? 아, 네. 예. 하인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그 택배 산업 자체가 그 택배 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성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택배 노동자들이 하는 일은 필요한 물건을 전하는 데 그치면 되는 건데 여기에다가 더 이상의 기능을 붙이고 가치를 붙여서 이런 자본의 욕망이 여기 투입되다 보니까 이제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는 정도에 이르렀는데요.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내가 빨리 좀 물건을 이렇게 받기 위해서 빨리 물건을 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의 그 과로나 때로는 이제 죽음의 대가라면은 이걸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게 맞는 건지 한번 근본적인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지. 하루 정도 쉼으로써 택배 노동자들의 삶이 질이 뭐 향상된다든가 이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좀 이참에 근본적인 우리 삶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의식을 좀 가지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인호 선생님 의견을 조금 정리하면 택배 없는 날은 필요하지만 택배 없는 날을 택배 노동자들이 외치게 된 문제 상황, 배경 상황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함께 소통하면서 방안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네요. 맞죠, 선생님? 예,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연님 의견을 좀 이어서 들어볼까요? 저도 이 하인호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거는 택배분들의 힘듦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날을 만들어가지고 저희 한글날처럼 무슨 지정해서 그런 날을 쉬게 하거나 한 달에 한 번이든 한 달에 몇 번이든 이렇게 쉬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이제 안정감을 취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의 질 향상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연님 의견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줌으로 접속하고 있으신 교육공동체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부흥고등학교의 이선정님 소리 들리십니까? 네. 네, 선정님은 택배 없는 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관심이 많아서 뉴스 같은 것도 좀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택배 물량이 많아지면서 과로로 인한 사망이 올해에만 15명이 되었고 또 관련된 사고나 뭐 배송 중에 쓰러진다든지 하는 사고도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출범할 정도로 택배 기사님들의 업무량이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택배 기사님들의 기본적인 건강이나 인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른 분으로 넘어가서 만수고등학교의 조성영님, 성영님 들리십니까?
네, 성형님 이번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택배 없는 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보다는 주일에는 쉬는 걸로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형님 의견도 하루를 딱 정해서 이렇게 쉬는 게 아니라 그 택배 노동자분들한테 마땅한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네, 복지 하루 5일 정도 이제 일반 회사가에 다니는 노동자들처럼 5일은 일하고 주말에는 이제 쉬는 형식으로 가야지 상하차 중에 이제 많이 다치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형님. 노현고등학교의 박민수님 들리십니까? 노현고등학교가 아니라 농고입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네네. 이번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택배 없는 날에 필요한데 막상 또 다른 시선으로 보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택배 없는 날의 근본적인 문제는 택배량이 너무 많아서 바로 쓰러질 건데 택배 없는 날에서 만약 택배량이 줄긴 줄어도 조금만 줄으면은 다음 날에 어제 못한 일까지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는 택배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택배 없는 날은 실용성이 좋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교육 공동체분들도 이야기해 주신 게 과연 그게 효과가 있었느냐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대식 선생님, 이거 택배 없는 날 하고 나서 택배 기사님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예, 택배 없는 날을 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쉴 수는 있었지만은 그래도 많은 불편이 또 야기가 돼서 전체적인 법적인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게 택배 없는 날의 제한 배경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가 이 변화를 눈여겨보고 변화를 이끌어가는 미래의 주인이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온라인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막 온라인, 오프라인 좀 정신 없으시겠지만 저를 잘 따라서 제 말에 집중하시면 어디로 새지 않고 이번 토론에 집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가정요 중에 윤서희님, 서희님 맞으신가요? 네, 이번 서회요. 네, 제가 잘 안 보이네요. 네, 서회님 이번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택배 없는 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왠지 이유도 같이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택배 노동자분들의 과로로 인한 사망 사건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날을 국가 차원에서 정해서 이런 사망 사건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택배 없는 날과 추가적으로 이제 노동자분들을 위한 게 또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네요. 인명여고의 신지은님, 지은님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지은님은 이번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택배 없는 날이라는 걸 지정을 하는 그 이유가 택배 기사님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실행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택배 기사들은 하루만 만약에 쉬었을 때 그런 물량들이 다음 날을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엘리베이터 타신 거 아니죠? 여보세요. 네, 물량이 쌓인 채로 그 다음에 일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택배 없는 날을 하루로 이렇게 지정하는 것보다는 택배 기사들이 지금 월급을 받는 형태보다는 이제 택배 건당 수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택배 물량 수를 제한하는 걸로 택배 기사들의 직업 환경을 좀 더 낫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도림고등학교의 정윤성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윤성님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네, 윤성님의 의견을 알려주세요.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저는 택배 없는 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택배 없는 날을 실행하기 위해서 실행하는 이유는 택배 종사자들의 출시를 위한 건데 그렇게 보면 다른 특수고용직에 종사하는 청소부나 세탁부 같은 그런 모든 직업들도 다 휴일이 꼭 제한되기 때문에 꼭 택배 종사자들만 그렇게 특별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윤성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루면 오는 택배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하루 만에 택배를 받기 위해선 그 뒤에 정말 많은 노동자분들이 그 택배 하나를 위해서 노력해주고 계셨습니다. 서로 불편함을 참고 이해하면서 하나하나씩 배워나가는 게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아닌가 이번 주제로 두 가지 이야기 나눠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잠에서 일어나서 당연하게 생활하는 오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는 지금에도 정말 많은 노동자분들이 애써주고 계십니다. 노동자분들한테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동인권에 대해서 우리 삶 속에 노동인권이 정말 가까이 다가와 있다라고 교육공동체분들과 패널분들 좀 느끼셨을까요? 네. 네. 온라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고개를 끄덕여 주시면 저희가 보고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만나는 토론의 이름 기억하시나요? 고개를. 네. 네. 많은 분들이 기억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이번 토론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2020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온라인 노동인권 교육 토론회. 여기서의 중요한 타이틀이 뭘까 생각해봤는데 성현님은 이번 토론회 중요한 게 뭔 것 같으세요? 노동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노동인권. 그리고 한별쌤은 노동인권 이제 이번 토론회에서 다뤄야 하는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어쨌든 노동인권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동안 우리가 학교에서 이것들을 많이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정식 수업에서 더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제로 사회를 바꿔나가는데 우리가 기여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서한별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동인권과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교육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번 세션에는 특별한 패널 한 분을 더 모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노동인권교육 담당 박삼남 장학사님이십니다. 오늘 패널로 자리하셔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시고 교육청의 다양한 정책을 함께 이야기하고 반영해 가신다고 합니다. 장학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인천시 교육청 노동인권 담당 박삼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어떤 게 있었는지 알아보기 전에 그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들어봤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성현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노동인권 교육을 학교에서 따로 배운 적은 없습니다. 따로 배운 적은 없으세요? 그래도 노동인권 교육이 뭐다는 좀 느낌으로 이해하시는 그런 스타일이신 건가요? 네. 네. 그러면 다영님은 노동인권 교육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은 있지만 학교 내 수업 시간에 배운 적은 없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 대표분들은 들으신 적이 없으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학생 대표분 수연 들어보셨나요? 들어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이걸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대식 선생님은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예, 제가 교실에서 1년에 또는 학기에 한 꼭지씩 수업을 꼭 하려고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수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송한별 선생님, 초등학교에서도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거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서도 노동인권 교육을 진행하고 장학사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대표분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다 들을 정도면 대체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리 인천 교육청은 노동인권 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서 전문 강사단을 위촉해서 지금 현재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실 1000여 개 학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중학교와 고등학교 많은 학생들에게 강사님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지금 찾아간 노동인권 교육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아마 초등학생에게도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교원의 이제 노동인권 감수성을 좀 향상시키고자 지난번에 교과 수업 속에 노동인권 교육을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교사 연수를 실행했고요. 혹시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알바 꿀팁을 우리 작년에 이어서 개정판을 올해 또 29,000부를 우리가 배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시 교육청에서는요, 이제 지금 현재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학교를 또 못 가는 상황도 있고 해서 온라인 학습 자료, 웹드라마 또는 노동인권 대처법 관련 등 우리 온라인 동영상도 지금 현재 배포하고 있습니다. 역시 장 학사님, 교육청에서 이렇게 노동인권 교육 관심 가지시고 발벗고 나서시니까 대표로 온 친구들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 학사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은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고개를 끄덕여서 의견을 알려주세요. 네, 정말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이 있으셔서 제가 저분 성함을 윤준형님, 준형님 정말 격하게 끄덕이셨는데 목 안 빠지셨죠? 그러면 어디서 그렇게 자세하게 노동인권 교육을 들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 학교에서 노동에 관한 교육을 한번 진행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때 복합적으로 노동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배우면서 노동 인권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한번 배운 적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목 아프시겠지만 다른 분들 다시 한 번 더 끄덕여 주실까요? 제가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그 노년고등학교의 혜원님, 네. 손이 분명 2개로 하셨는데 2개의 동그라미가 보였는데 혜원님은 어디서 노동인권 교육을 들으셨나요? 저는 정치하고 시간에 배웠어요. 알겠습니다. 이슬아님, 네, 이슬아님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들어보셨다고요? 네. 어디서 들어보셨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작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관련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윤지민님, 지민님도 들어보셨다고요? 네. 지민님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의 시간에서 청소년 알바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기서 최저임금제에 관한 노동을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노년고등학교의 조소연님, 네, 어디서 배우셨을까요? 네. 중간에 학교에서 청소년 알바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네. 인천고등학교의 지원님도 들어보셨다고요? 지원님 들어보셨다고. 제 목소리, 이제 노동인권 교육은 들어보셨는데 제 목소리는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 지원님, 네, 제 얘기를 네, 들리십니까? 네, 지원님도 들어보셨다고요?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잠깐 선생님한테 들어봤습니다. 중학교 때 배우셨구나. 저도 아까 제가 몇 학년이라 소개했는지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인데 저도 1학기 중간고사 때인가? 수연님, 저희 기말고사 때인가요? 중간고사 때인가요? 저의 기억으로는 기말이었던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요. 기말고사 때 그 최저임금 관해서 시험 문제가 나와서 제가 맞췄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들었던 걸로. 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 자랑 그만하겠습니다. 역시 노동인권 교육 프로그램이 있고 교육 과정에도 조금은 편성돼 있으니까 친구들한테 이제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한테는 노동인권 교육에 조금 낯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까 성현님이 저한테 초등학교에서 따로 배운 적이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성현님이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 노동인권 교육을 통해서 제가 책이나 자료 같은 걸 조사하면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인권 교육을 알겠어요.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는 뭔지 알겠는데 우리가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문제점이 뭔지 또는 장점이 뭔지를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알기 전에 만수고등학교의 조성영님, 성영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듣고 현장으로 한번 현장 패널분들 의견을 들어볼게요. 성영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네, 성영님도 노동인권 교육을 들어보셨다고요? 네, 언제 들어보셨어요? 언제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1년에 한 번씩 강사님이 학교에 오셔서 정부생이 들어봤습니다. 그 장학사님, 저게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그 프로그램인가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만나고 있는 외부 강사님들은 인천시 교육청에서 역량 강화 연수를 받고 교육감님의 위촉을 받으신 전문 강사님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과 시간표를 짜고 해서 여러분들을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을 저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장학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에 있는 학생들이 못 들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진행하고 계신 건가 했는데 딱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들이 있는 거 보니까 정말 많은 학교에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성현님 의견을 정리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노동인권 교육은 알고 있지만 학교에서 아직 경험하지 못한 학교가 많은 것 같아요. 성현님도 초등학교에서는 아직 교육을 다시 못 들어보신 거라고요? 네. 근데 그 무슨 교과목에 인권 관련된 교육이 들어있다고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초등학생인 저는 학교 사회 시간에 인권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인권이란 인간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이며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거나 무시하면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인권 또한 노동자의 인권이기 때문에 초등학교 사회 시간에 인권에 대해서 배웠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아직 모든 게 완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부터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부족한 점과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초등학교 교사로 계신 송한별 선생님, 네, 죄송해요. 이름을 잘못 부를 뻔했습니다. 송한별 선생님은 이번 주제 또는 노동인권 교육이 어떻게 됐는지 좀 의견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현재 노동인권 교육이 어떤지 이제 네, 맞습니다.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여기 나와 계신 패널분, 이제 학생분들도 다 말씀하셨지만 노동인권 교육 자체를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학생분들이 사실 대부분이시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이 노동인권 교육이 그만큼 필요하다면 어떻게 이제 학생들이 접할 수 있을 그런 것들을 교육과정 차원에서 더 이제 논의를 해보고 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그만큼 계속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요한 만큼 실질적으로 시간이라든가 그런 방법 차원에서 정해져야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중학교에 다니고 계신 학생대표 다영님은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노동인권 교육은 제가 받아보지 못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지금 현재 실행하고 있는 저는 좀 특이하게 실행하고 있는 제주도를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제주도 도서관 중 하나인 한라도서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6월 25일부터 인권서당이라는 곳을 운영합니다. 인권서당에서는 그 인권에 관련된 도서 280여 권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책도 있고 이제 인권만 관련된 책도 있고 되게 다양한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범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치면 이제 한라도서관은 인권도서를 도민 수요에 맞게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뿐만 아니라 뉴스 소식지, DVD 등을 배치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인천 외에도 정말 많은 지역, 특히 제주도에서도 노동인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인권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영님? 아니요.
노동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그 제주도 한라도서관에서 아니요. 인권 관련해서 이제 인권 서당을 운영한다고 말씀해 주셔서 여쭤본 건데 그럼 그쪽에 이제 그런 책들이 많이 비치되어 있어서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건가 봐요. 네, 누구나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주도를 가실 요즘엔 좀 위험해서 안 되지만요. 제주도를 다음에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한라도서관을 이제 지나가시면서 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이대식 선생님, 예. 선생님은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는 얼마 전 선배 선생님하고 나눈 대화 중에 우리 학교 교육에는 아이들의 미래가 없다라는 대화 내용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뭔가를 안다는 알물 삶에 연결하는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학생들이 무엇을 알도록 하는 데 집중하는 교육을 펴왔다는 겁니다. 핑계를 대자면 교육 주체의 요구로 학생들이 상급 학교 진학하는 데 필요한 줄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평가 방법으로 무엇을 알고 있는지를 확인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는 대학 전공의 미스매치가 가져오는 손실이 너무나 큰 나라입니다. 미스매치가 50%에 달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KDI의 한 연구원은 중고교 교육은 대학 입시에 얽매여 새로운 시대가 요청하는 역량을 배양할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하는 역설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겁니다. 이 학생이나 교원 모두 노동 또는 노동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고요. 여전히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하여 노동 존중에 대한 가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의 잘못된 교육을 반성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는 노동인권교육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아이들이 노동인권교육에 교사도 학부모도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지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채팅을 통해서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제 다음 분 의견 듣고 온라인으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수연님. 네. 수연님은 이번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좋죠. 왜냐하면은 아예 모르는 것보다는 그런 것을 한 번쯤 들어보고 배워보면은 언젠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살아가면서 당시 어떻게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그걸 한 번쯤 알아두면 나중에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나중에 도움 되기 위해서 배워두는 교육, 그죠? 꼭 쓸 일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수연님? 그렇죠. 왜냐면 나중에 한 번쯤은 쓰지 않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현님은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진행되는 노동인권 교육의 장점은 우리가 노동자가 되어 사회에 나갔을 때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성장하며 모두 노동자가 됩니다. 하지만 제 친구들 중에도 최저임금을 아는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리, 노동법, 노동조합, 최저임금 제도 등은 꼭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노동인권 교육은 앞으로 더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초등학생들 초딩이라고 불리는 거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주면 제가 정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넘어가서 도림고등학교의 문준호님. 네, 준호님 목소리 들리십니까? 네, 준호님은 이번 주제 노동인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노동인권 교육이라는 게 평소에 학교에서는 잘 받을 수 없는 교육인데 이렇게 교육청에서 좋은 기회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런 질 좋은 교육이 앞으로 모든 교실에서도 받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이번 토론회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확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구의 문상영님.
상영님 들리십니까? 네. 그럼 영종고등학교의 최솔미님. 네, 솔미님 의견을 알려주세요. 보이지 않는 노동자들의 하나하나의 목소리부터 듣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수고등학교 조성영님. 네, 성영님. 네, 의견 알려주세요. 이제 우리가 15세 이상부터 노동자가 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노동 인권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학생들이 많이 배워 나가야지 이제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노동을 할 때 깨어 있어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부흥고등학교 이선정님. 네, 선정님 의견이 있으시다고요? 네, 저는 일단 제 주변에 많은 친구들도 실제로 알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당장 우리의 부모님이나 주변 사람들도 모두 노동자이고, 또 저도 나중에 노동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를 존중하고, 그리고 제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 인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인호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 예. 네, 노동인권 교육과 민주시민 교육은 같다고 봐도 괜찮을까요? 예,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그 자질을 갖자는 게 이제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 중에 하나인데요. 민주 시민으로서의 노동인권, 인권 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죠. 선거에 대한 공부도 이제 필요한 거고. 근데 그것과 달리 이제 노동인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노동이 우리의 삶 자체라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그렇다면 이제 노동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노동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 자체이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사람, 우리가 학습도 노동자라고 했듯이, 그래서 그 노동 자체가 인권적이어야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굳이 인권이란 말을 붙인 것은, 인권은 가장 기본적인 그 인간의 본질적인 권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지켜지지 않으니까 인권이란 말이 붙은 거죠. 우리나라에서 노동인권 얘기하는 것은 노동 자체가 인권적이어야 되는데 인권적이지 않으니까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노동인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민주시민으로서 자질 중에 하나이면서도 부족한 면, 그러니까 노동의 인권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제 배울 필요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이제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동인권 교육은 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교육 공동체의 삶의 힘이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드는 민주시민 교육의 일종, 민주시민 교육과 같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 그리고 교육 공동체분들이 노동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와 또는 이런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우리 교육청은 2020년 올해 7월 13일에 인천시 교육청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이대식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의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서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 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법적 근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노동인권 교육에 조금 노출이 되고 또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SNS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 버스 타다가 버스 광고판, 내부 광고판 보셨나요?
버스 광고판에 저희가 홍보 현수막도 하고 있고요. 내부 광고 또는 학교 주변을 버스가 지나갈 때 음성 광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인천 지하철 2호선을 타신 분들 내부 광고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은 우리가 누군가를 특정 지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우리가 앞으로 평생 직업을 가질 우리의 학생들이 즐거운 또 삶의 질을 또 향상시키고자 우리 인천시 교육청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 7월에 조례안이 제정됐다고 하니까요. 일단 저 혼자서 축하의 박수. 네. 그러면 감사합니다. 교육 공동체 노동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네요. 그러면 노동 인권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번에 나눠볼 주제는 노동 인권 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성현님, 노동 인권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노동 인권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규 교과 과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국의 경우 2002년 시민교육이 정규 교과 과정으로 도입되어 노동자의 권리와 책임, 청소년 노동 인권과 아르바이트 시 점검 목록 등 노동시장 발등 관리 체계에 대해 배웁니다. 그리고 미국은 시민론이라는 교과서에 노동조합의 형성과 노사관계, 노사관계법, 변천사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도 이와 같은 노동인권 교육을 국가에서 지원하여 정규 교과 과정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노동인권 교육이 삶의 힘을 자라나는 민주시민을 만드는 교육인 것처럼 정말 필요성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연님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인권을 알리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시나요? SNS나 인스타, 페이스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길거리에서 버스나 지하철 그런 데에서 그냥 종이 간판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홍보를 많이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홍보 정말 중요하죠. 아까 장학사님이 짧게 말씀하셨는데 인천시 교육청에서 홍보를 정말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다시 한 번 더 천천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최근에 2020 대한민국 광고 대상에서 우리 인천교육청이 커뮤니케이션 디자인 부분과 프로모션 부분에서 2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학교나 저희가 현수막으로 많은 광고를 지금 하고 있고요. 이런 바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를 개선하는 광고 아이디어가 호평을 받아서 2020 대한민국 광고 대상은 대기업의 유명 상업 광고들이 주로 대상을 받는데 우리 관공서 인천시 교육청이 2개 부분을 받았다는 것은 아주 주의를 놀라게 한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향후 이제 민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근로계약서를 눈치 보지 않고 당당하게 작성할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 교육청이 함께 할 거고요. 우리 SNS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계셨네요. 아 맞다, 그 앞에서 책자 말씀하셨었는데 제가 책자를 받고 나서 디자인 너무 이뻐가지고 지금 개인 소장하고 있거든요. 그 책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세요. 네, 올해 우리 고등학교 1학년 각 학교에 배부된 29,000부의 일하는 청소년을 위한 알바 꿀팁이라는 책자가 원래는 2019년 처음 나왔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올해 최저임금의 그 법령이 조금 변화가 되면서 개정판이 나왔고요. 그 개정판을 우리 또 학생이 사파를 그리고 많은 관계자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노동자로서 앞으로 살아갈 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할 근로기준법의 이야기들을 좀 담은 소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제가 그거 읽으면서 제 근처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친구한테 줬었는데요. 정말 고맙다고 막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 책자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셨는데 학생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육 공동체 중 학생들은 어떤 방법으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강화여고의 권다은님, 다은님. 네, 그러면 인명여고의 신지은님,
네, 지은님은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떤 방법들을 보완하고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먼저 저는 그런 노동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매체로서 노동 문제들을 접하면서 사람들이 이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 더 노동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정책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 각자가 노동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은님, 그 마이크가 안 되셨다고 지금은 마이크 되실까요? 네, 마이크 돌아오시면 다시 채팅 남겨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노년고등학교의 박선민님, 네, 의견이 궁금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노동자분들이 하시는 이야기에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저희가 관심을 먼저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혜정님, 누구보다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혜정님. 됐을 때 좀 대신 코로나 노래가 나오는 것도 있고 인천 모두가 의문을 가지면서 신경을 쓰지는 않았지만 지금은 어느새 이 노래과 가사를 기억을 하고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노동 인권 교육에 대한 도의 의미를 많이 인식하지 못하고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노래를 만들어서 학교에서 노래를 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장학사님, 이런 아이디어를 모아서 교육청 정책이라던가 프로그램에 반영하실 거라고요? 네, 21년 이제 또 내년 계획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지금 주시는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우리 내년에는 노동인권 교육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노동관이 생기고 자신의 진로와 이해 그리고 타인을 생각하는 것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인권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학생들의 의견은 학생들의 시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교육 공동체 중 교사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이대식 선생님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노동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주체들의 인식 전환이 더불어 사회적 인프라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동인권 교육 조례처럼 법률적 제도가 기반이 되고 그 위에 학교 교육을 통해 모두가 노동인권 교육이 소중하다는 것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아갈 수 있는 교육 활동이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제7조에 보면은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제7조에서 말하는 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선생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여러 교육청을 중심으로 많은 자료가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교육청에서는 노동인권 교육 과정을 개발해서 보급했습니다.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중심으로 모든 교과에서 각 교과와 진로교육, 수학교과와 진로, 수학교과와 노동인권, 영어교과와 진로, 영어교과와 노동인권 교육이 함께 연계하는 교육 자료를 개발 보급해야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 교육 속에서 암과 삶이 함께하는 학생들의 미래 노동 세계가 함께하는 교육 활동이 활성화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회적 그러니까 지역 연계와 그리고 교과의 연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교과 연계는 또는 정교육과 편성은 성현님과 선생님, 학생과 교사가 하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초등학교에 계신 송현별 선생님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졸업한 학생들이 가끔 찾아오는데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은 뭐 실습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알바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 굉장히 힘들게 일하고 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면. 근데 우리가 일단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일하고 있는 그 학생분들 이야기를 잘 갈무리하고 그런 것들을 잘 기록해 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노동인권 교육이 정말 의미가 있어지려면 우리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는데 당장 우리 학생들이 얼마나 척박한 곳에서 그리고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으며 일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우리가 함께 지켜보고 또 그런 것들을 함께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거기에 우리 학생들의 의견이 더해지고 그러면서 또 바꿔나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의 입장, 교과 연계도 필요하고 지역 연계도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다시 교육 공동체 속 제일 어떻게 보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의 입장으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논현고등학교의 김혜원님, 네, 혜원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노동인권 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 학사님, 저희 아까 SNS 있다 그랬는데 그 아이디가 좀 그러시면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지금 인천시 교육청에 유튜브 있고요, 인스타그램이 있고요. 또 우리 전담 노무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또 알바 인스타그램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많이 의견을 주고 상담 요청도 하고 있고 권리 구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에 우리 인천 알바를 들어오시면은 우리 노무사님과의 또 상담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네, 여러분들 이 토론회 끝나고 바로 인스타 팔로우하는 거 기본인 거 아시죠? 고개를 끄덕여 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생분들 의견을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지금 댓글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희 일단 하인호 선생님 먼저 지금까지는 교육 공동체 속에 있었던 학생과 교사의 의견을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들었는데 하인호 선생님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노동인권 교육, 청소년 노동인권을 위해서 활동해 오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선생님?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활성화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예,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은 첫째 지금 현재 좀 이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학교 안에서 이제 실시가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제 가장 바람직한 게 외부 강사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기보다는 교육 과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이제 노동인권 감수성을 가진 교사들이 교육하는 게 이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청소년은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학교 밖에도 있죠. 그래서 마을에서 이렇게 노동인권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조례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도 이런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학부모 교육도 그렇고 청소년뿐만 이제 사용자분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시가 좀 담당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당사자죠. 당사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교육적 경험을 통해서 이제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담도 우리 교육청에 상담사 계십니다만은 또래가 이제 노동인권 상담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지킴이 역할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홍보 캠페인 이런 역할도 이제 스스로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제할 때 노동인권 부스를 학교에 만들어서 운영한다든가, 또 청소년 노동인권 동아리를 운영한다든가,
또 뭐 교육청에서는 이제 이런 사례들을 공모해서 널리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하는 청소년들이 단체가 바로 노동조합이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나 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체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사회나 또는 교육청이나 시나 이런 데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청소년 스스로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학습하고 한다면은 그 삶의 힘이 무럭무럭 달아날 수 있겠죠. 그래서 함께 노력해서 좀 그 노동의 인권이 존중되는 이런 세상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제가 정리해보면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고 그리고 학교 안에 있는 청소년들도 있지만 이 청소년들과 이 청소년들에게 그러니까 교육 공동체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만 인천시는 인천시대로만이 아니라 같이 융합하고 그리고 지역과도 연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맞죠, 선생님? 예.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활동가 선생님의 입장을 들어봤으니까 다시 학생분들의 의견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인천고등학교의 문상영님 의견이 있으시다고요?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그 사용자에 대한 교육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용자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이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방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령이 있으신 분들이나 혹은 조금 이런 거에 접근해 보신 적이 많지 않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나 고용주에 대한 교육도 확대를 하여야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되던 것과의 추가적인 의견으로 당사자만을 교육하고 뭔가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당사자들과 함께하는 고용주분들에게도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부흥고등학교의 이선정님. 네. 네, 선정님의 아이디어가 궁금합니다. 저는 학생들이 직접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찾아가는 게 조금 어렵거나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각 학교 학생회들이 SNS에 지속적으로 노동인권 교육에 관한 글을 올리거나 관련된 캠페인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노동인권에 대해서 인권교육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럼 노년고등학교의 혜원님? 네, 혜원님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저는 아이스 버킷 챌린지 같은 거 그거에 이제 노동인권에 관련해서 문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 좀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저희 온라인으로 한 분만 더 듣겠습니다. 윤준영님. 네, 준영. 네. 학생들한테 조금 더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학교 내부에서 안전판을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쉽게 다가가고 가까이 있게 하자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아쉽지만 온라인으로 이제 교육 공동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는 건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정리해봤는데요. 정말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제가 막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진 않을 것 같아요. 교육 과정을 편성해야 하고 지역과의 연계도 필요하고 되려 고용주분들의 교육도 이루어져야 하고 그리고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등등 정말 많은 이야기 그리고 교육의 체계화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노동인권 교육이 학교 교육을 통해서 모두가 소중함을 머릿속과 가슴속 깊은 곳에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인권 교육은 노동자의 인권만을 배우는 과목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탐구하고 결정할 수 있는 민주시민 교육과도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교육 활동이 학생들이 가슴 속에 담을 수 있고 머릿속에 담을 수 있는 교육 환경과 교육 활동이 전개되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했고 그리고 패널분들이 이야기하셨던 그런 교육 내용들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장학사님, 노동인권 교육 오늘 이야기된 것들 반영해서 내년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의견 저희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내년에는 올해 이제 중학교와 고등학교 위주로 찾아간 노동인권 교육을 실시하고 캠프를 진행했는데 내년에는 우리 또 초등학생까지 확대해서 또는 온오프라인을 활용해서 노동인권 상담과 권리 구제에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통해서 조금 전에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또 지역으로 나가서 학생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인권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 인천시 교육청의 교육 비전을 알고 계실까요?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 교육입니다. 청소년 여러분, 스스로가 노동인권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라나게 돕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가 키워낸 삶의 힘이 청소년 여러분들을 올바른 사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노동인권 교육이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 공동체의 삶의 힘이 자라는 노동인권 교육을 만들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학생 그리고 교육청 관계자분들, 활동가분들한테 다시 한번 더 감사 인사드립니다. 현장에 참석하셨던 패널분들, 제가 드릴 마음 찢어지고 슬프시겠지만 드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토론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아쉬우시죠? 네. 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도 아쉬우시죠? 오늘은 지금은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은데 네, 아쉬우시구나. 다행이다. 네, 그러면 오늘 토론회는 어떠셨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성혜님, 오늘 토론회 어떠셨어요? 이 토론회를 하기 전에 노동 인권에 대해서 완전히 자세하게 몰랐는데 좀 더 새로운 내용을 배우게 되어서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옆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저는 교사로서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더 질 좋은 교육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미있었고 이렇게 좋으신 분들과 만나서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예, 저도 현장에서 여러 선생님들과 함께 노동인권 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더 노력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 인권에 대해서 처음에는 완벽하게 잘 뭔진 몰랐는데 이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자세히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토론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들어보면서 저도 더 성장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삶은 또 우리 노동은 이제 바뀌어지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술이 발전하고 특히 AI, 로봇이 등장하면서 많은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행복한 사회를 꿈꾸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젊은이들에게 그 일이 아니라 여가를 이용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이제 꿈꾸고 배우고 해야 될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고 봅니다. 그 속에서 항상 우리가 그 노동을 어떻게 볼 건가, 인간과 노동이 어떤 관계를 맺을 건가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지금까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여러분들을 줌으로 만나지 않고 이곳 다이아몬드 홀에서 다 같이 현장에서 만나서 좋은 의견을 주고받으면 더 뜻깊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만은 줌으로나마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2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이 줌을 통해서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건강한 이제 자기의회 또는 직업의식을 생기고 또는 타인을 생각하는 나만을 위한 노동인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천시 교육청이 노동인권 교육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이제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같이 참여하셨고 2시간 동안 저희랑 같이 달려왔으니까 온라인으로 참여하신 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짧게 한 2분 정도 소감을 들어보고 싶은데 이야기 들려주실 분 계실까요? 박민수님, 네, 논곡중학교 박민수님, 네, 어떠셨는지 느낌을 알려주세요. 배워본 적이 없어서 제대로 몰랐는데 여기서 알게 돼서 그런 것 같고 이제 처음으로 참석한 중회이기 때문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대훈님, 네, 대호님도 오늘 행사 토론에 참여하시면서 어떠셨는지 의견을 좀 알려주세요. 일단 노동인권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을 들게 돼서 이제 노동인권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고 좀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뜻깊은 자료를 마련해 준 교육청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런 홍보 활동을 정말 많이 하시려고 했는데 저는 잘 알지는 못했지만 그런 거를 좀 알므로써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행동을 가지게 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패널분들 한번 여쭤볼 게 한 분이나 2분 정도만 더 들어도 괜찮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네. 그러면 한 2분 정도만 더 보도록 할게요. 인명여고의 신지은님. 네, 지은님 오늘 네, 토론에 참석하시면서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에 요즘에 택배 기사님 가로 때문에 노동 인권 문제에 대해서 처음으로 깊게 생각하게 된 것 같은데 이 토론회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조사하고 생각을 하면서 노동 인권 교육에도 이제 여러 정보들을 알 수 있었고 노동에 대한 이제 정보들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논영고의 김혜원님. 네, 저는 이 토론을 하기 전에는 노동 인권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이 자리를 통해서 또래 친구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번 행사의 사회를 맡으면서 노동인권 교육은 어렵다고 생각했었는데요. 사실 이번 사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또는 패널분들과 어떻게 소통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건 단 한 가지였는데 우리 삶 속에 노동인권은 들어있다. 노동은 들어있다라는 걸 생각한 것 같아요. 교육 공동체분들의 다양한 의견, 이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사회에 조금씩 실현돼 가면서 노동자와 우리와 노동자가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행복한 걸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2분 정도만 질의응답을 받고 싶은데요.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실까요? 패들렛에 올라온 의견이 있을까요? 네. 네, 저희 패널분들 저희가 설명을 너무 잘해가지고 함께 참여하시는 교육 공동체 분들이 이해를 너무 잘하셨나봐요, 그죠? 그러면 저희 여기서 이만 마무리해도 괜찮을까요?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2020 교육 공동체와 함께하는 온라인 노동인권 토론회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앞에 궁금한 거. 네. 역시 마무리 인사하기 전에 딱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2분 정도만 받겠습니다. 신정중학교의 문대훈님. 네. 제가 질문할 게 있는데요. 네. 지금 이 노동인권 토론회와 같이 혹시 교육청에서 준비한 또 다른 캠페인이나 이런 행사가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교육청의 얼굴 장학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 이제 2020년도의 행사는 올해 이렇게
토론회로 마무리가 되고요. 하지만 또 20일 지면 또 21년이 되죠. 우리 21년에는 지금 현재 각 동아리 학교에서 동아리를 또 할 수 있는 노동인권 동아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을 찾아뵙고 동아리를 좀 결성을 해서 여러분들이 동아리 활동으로 진행을 해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우리가 또 노동인권 캠프나 또는 찾아간 노동인권 교육 또 다른 캠페인의 활동에 여러분들이 참여를 만약에 희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개인 보고서 내실 때 노동인권 교육이나 또는 활동에 참여하고 싶습니다라는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도림고등학교의 김민규님 질문 있으시다고요? 이번 교육이 다음에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까와 비슷한 질문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좀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교육 공동체 분들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네. 네. 교육청에서는 항상 이 노동인권 교육을 교육청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학교에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 공동체가 함께 움직여야 노동인권 교육은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참여가 없다면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또 많은 마음의 변화가 생기셨다면 이번 개인 보고서 제출하실 때 또는 만족도 조사하실 때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의견을 내어주시고요. 그거를 저희가 참고로 해서 내년에도 여러분들 함께 할 수 있는 노동인권 교육 다양한 프로그램 만들어서 찾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이제 더 이상의 질의는 받지 않고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자리와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눴던 이야기가 앞으로 밝은 미래를 향해서 걸어가는 행복한 한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2020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온라인 노동인권 교육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회를 맡은 이승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